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작지만 소중한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4가지 순서로 뇌졸중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뇌졸중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보고 예방을 위한 아주 중요한 5가지 실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왠지 좀 무섭고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요. 바로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방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을 말해요. 우리 몸의 모든 걸 지휘하는 사령부, 바로 그 뇌가 공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예방이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위험 요인들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가 마음먹고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위험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나이나 유전적인 요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세요. 고혈압, 당뇨병, 흡연,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 같은 것들이요. 이건 전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3번째 시간, 바로 실천편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바꿀 수 있는 그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좋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아무 증상 없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인데요. 높은 압력이 계속 혈관벽을 때리다 보면 약해진 혈관이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혈압을 재고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 약도 잘 챙겨 드시는 것, 이게 바로 뇌졸중 예방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실천은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마치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더 쉽게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이 3가지를 모두 잡는 종합 관리가 핵심입니다. 작은 불씨들을 하나하나 잘 관리해야 큰 불을 막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리고 3번째, 이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바로 금연이에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수많은 나쁜 물질들이 우리 혈관에 직접 상처를 내고 또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직접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간접 흡연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 굳게 결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번째 약속은 건강한 식단을 갖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싱겁게 먹는 습관이에요. 국이나 찌개 좋아하시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는 대신에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소금기를 밖으로 싹 내보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거든요.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실천입니다. 바로 운동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헬스장에 가서 막 무겁게 운동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슬슬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는 거죠. 여기에 매일 한 30분 정도 옆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딱 그 정도로 약간 숨이 차게 걷는 걸 더해 주시면 정말 최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땐 정말 1분 1초, 시간이 생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감각이 둔해져요. 말이 어눌해지고 다른 사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기다리시겠어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절대 망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좀 괜찮아지나 지켜볼까? 이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119 구급 때는 우리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뇌졸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주는 생명의 길잡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뇌졸중은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혈압을 매일 재고, 담배를 끊고, 음식을 조금 싱겁게 먹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그런 오늘의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다른 누구도 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정말 고마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혜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